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별 특징을 공부하다 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자, 중요도를 따진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 전체를 묶어서 비교해 보더라도 이 보존 등기의 중요성을 못 쫓아갑니다. 이 보존 등기 되게 중요한 테마죠. 그런데 보존 등기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요 주제로 대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방문가 클래스. 등기법 65조를 보시면은요. 65조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4명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대장 들고 오면은 소유권이 증명되거든요. 대장 들고 오는 사람 보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결서 들고 오는 사람, 협의서, 재결서 들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보존 등기라면은 그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사실 확인서 이거 들고 오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저 사실 확인서는요, 그 토지 보존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건물 보존 등기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요 4가지 소유권 증명서면 중에 어느 하나를 들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과 관련해서요,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 싶지만은 이 대장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건축물 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라면은 보존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요 대장으로 소유권이 증명되니까.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못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이죠.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다만, 자, 우리 판례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이전 등록을 받았는데도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이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요, 국가 앞으로 보존을 하고 을 앞으로 이전을 한다. 그럼 그 집은 X입니다, X. 이럴 때는 이 을 앞으로요, 곧바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요거. 또 하나, 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러한가요? 모르긴 몰라도 요 대장상 소유자하고 거의 법적으로 동일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대장상 소유자와 동일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포괄승계인이죠. 포괄승계인.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등록된 대장을 들고 아들이나 딸이 가면은요, 그 아들, 딸 앞으로 보존 등기를 직접 해주는 거지. 자, 우리 기출지문에 틀린 지문처럼 피상속인 앞으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 앞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문 명백히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하고 동급인 포괄승계인 누가 있습니까? 포괄유증을 받은 자예요. 포괄유증을 받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상속인하고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괄승계인은 이 상속인하고 포괄유증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판결서 들고 이제 보존 등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 판례는 그 종류를 불문한다. 형성 확인 이행 판결 아무거나 괜찮다. 자, 요 얘기가 하나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약간 어렵게 출제할 때는 요 판례 2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이 뭔가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보존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보존을 한다. 어떻게 출제가 되든가요? 이거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국가하고 뭐 바꾸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문 틀립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만 읽어야죠.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는 국가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자, 토지대장의 같은 맥락으로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특정돼 있지 않을 때는 토지대장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나와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면 그 집은 틀리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은 협의서나 재결서도 가능하다는 거. 이건 뭐 더 확장할 얘기가 없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이 사실 확인서, 요거는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이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사실 확인서 어디 가서 발급받나요?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발급받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하는 서류라고 하면은 그거 사실 확인서로 이해하시면 되고 건물 보존 등기만 가능한 서류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보존 등기에서 있죠. 출제가 되었다면은 대부분의 지문이 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좀 잘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리가 되었다면은 조문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 등기가 되나요? 되죠?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요? 안 되죠. 그러나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중에서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 그리고 대장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보존 등기가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상속인하고 토관 위증을 받은 자, 여기에 특정 위증을 받은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결, 종류는 불문한다. 자, 그 다음에 그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적혀있지 않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적혀있지 않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수용지역에서 협의서나 재결서를 들고 와도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십시오. 건물의 경우라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건물의 경우라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하는 사실 확인서를 들고 가서 보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저 건물의 경우를 토지의 경우로 시작하면은 이 지문이 틀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제 좀 보죠. 이게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있는 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 사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의 상속인도 가능하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그만 읽어야 되겠네요. 자, 문제 뭘 묻습니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인데 2번은요. 건물 보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건물 보존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토지 보존 등기요.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3번 판결서 들고 가도 되고 수용지역에서 협의서 재결서를 들고 가도 되고 5번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